시모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0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야간 경마 마지막 주간이네요. 정말 이게 상당히 좀 타이트합니다. 이게 시간 자체가 야간 경마 또 끝나고 방송 촬영하고 또 다음날 또 현장 예상. 자, 이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 자, 그래도 뭐 열심히 정진을 했고요.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만큼 오늘도 한번 양질의 그런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해 목표 또 새롭게 목표를 또 설정했습니다. 자, 2000번의 목표. 아무래도 이제 응원의 댓글이라든가 구독자분들 이렇게 늘어났을 때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 자, 서울 경마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 먼저 준비된 강공략 경주인데, 제가 오늘 서울 경마 같은 경우에는 1, 2경주를 제가 오늘 강공략으로 진행을 합니다. 웬만해서는 전반부에 특히 1경주 강공략, 근데 이게 1, 2경주 연타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섣불리 정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 2경주는 한번 오늘은 정말 기선제압을 하면서 한번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반부에 대승까지 이렇게 한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말씀드렸죠. 1경주, 2경주, 2경주는 첫 번째 A급이고요. 5경주, 두 번째 A급, 그리고 6경주, 8경주는 오늘 메인입니다. 8경주 오늘 A급 메인이고 마지막 10경주까지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2경주 A급, 5경주 A급, 6경주, 8경주 메인, 10경주 마지막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 2세 마필, 역시 뭐 루키 원경주가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신예 마필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도 있겠고, 특히 이번 경주에 이제 루키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고 진검 대결이 예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더욱더 흥미로운 레이스고, 만약에 이번 경주에 진검 대결이 펼쳐진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로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외곽에는 11번입니다. 더 플레이러나 마필.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죠. 아마도 유축컨대 인기순위 4번 마필, 11번 마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번 마필.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마필이 데뷔전 때 3등을 했고요. 직전에 준우승을 했고 또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뭐 팔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 보이는데, 자, 이걸 좀 냉정해 봤을 때는 이게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더 플레이런 마필이 GM사 때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저에 따라 능력평가 점수 상당히 높고요. 기본기 좋다라는 표현을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뷔전 때는 이거 제가 적중했던 경주였고요. 매직 위드의 모닝볼드 33조 마방의 EDM 마필 동반 입상을 유치했던 경주였는데, 이때 당시 더 플레이런 마필 중요한 거는 이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루키 원경주 치고는. 그런데 내측의 최적의 1번 게이트의 선행 찬스, 그야말로 곱게 탔는데도 불구하고 종반의 걸음이 썩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고요. 보시면은 양호한 주류의 지원의 부담이 14초 플랫입니다. 물론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록이면 아주 나쁜 기록은 아닌데, 근데 편성을 가만히 봤을 때 또는 전개를 가만히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직전에는 5줄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도 편성이 그렇게 감평선은 아니었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런데 선행 전개, 정말 운이 좋은 게 또 1번 게이트 이점이었고요. 최적의 전개를 펼쳤지만은 이때 당시에 5줄의 종반의 GNF 타임이 14초 5입니다. 3롱 타임은 40초대를 넘어가고요. 자, 물론 이때 7월 16일 후반부로 갈수록, 물론 이제 후반부로 상위 등급 마필이 나오기 때문에 기록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특히나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오전장에 5줄이긴 했습니다만 주로는 엄청나게 무거웠고요. 기록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 종반에 이 정도의 뒷심이라면, 또는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가 아니라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선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라도 그 과정 자체가 절대 쉽지는 않고요. 힘소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는 11번 마필을 안 봅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뭐 주행사 때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믿음으로 계속 공략을 하기에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내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저는 11번 마필을 확실하게 지우고 이번에 강공략을 들어갑니다. 자, 4번 장군가람입니다. 일단은 뭐 직전에 데뷔전에 이제 첫 번째 입상이었는데 이 마필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기도 초반에 중위권 전개였고요. 뭐 장군가람이라는 마필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전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특히나 직전 경주 이 마필이 보여줬던 종반의 뒷심 엄청났죠. 12초 8, 3런 타임이 37초 1.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뭐 이번 경주에 믿고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4번 마필 일단 뭐 병력 이슈 없고요. 훈련 강도 좋고 장초의 기수의 안전교체 믿어 심지 않습니다. 11번 마필 불안, 4번 마필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제 1경기입니다. 4번 마필. 자, 2위권에서는 말이 3번 풀라인 글로라는 마필. 데뷔전에 임하는 2세 순말이고요. 상당히 좋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3번 마필과 11번 마필이 게이트가 만약에 바뀌었다라면은 이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번 마필도 기본기는 좋고 초반에 빠르지만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마필이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외곽으로 밀리고 더플레러 마필이 3번에 포진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3번도 쉽지는 않습니다. 풀라인 글로라는 마필. 근데 반대로 3번이 내측을 포진이 되어 있고 11번이 마필이 외곽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라면 3번 마필의 그런 스타트 능력 또는 뒷심의 경쟁력, 혈통적인 기대치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강력한 노림수의 그런 찬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3번 마필.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이외 마필은 이제 2번 라운 스프린터. 종반에 한 발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에도 종반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 직전에 이 라운 스프린터라는 마필이 뛰었던 이 편성 자체가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옥천 스나이퍼, 지구라트. 아마도 올해 펼쳐진 루키 원경주 중에 가장 센 편성이 아니었을까. 이 편성 자체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2번 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경주와 외곽에는 11번 마필, 더플레너 마필이 데뷔전 또는 직전에 뛰었던 편성은 사이즈가 틀립니다. 확실하게 2번 마필의 편성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 정도로 편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 경주는 11번 마필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2번 마필 인정. 자, 2회 마필 복병은 말이 외곽에는 9번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은 마필. 제가 두 가지 넘게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세이렌은 선행형 마필입니다. 그런데 데뷔전 때 이 마필이 선행 전개를 못 나섰고요. 선행이 아니라 거의 꼴찌 출발이었죠. 전혀 장점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행형 마필은 선행을 나섰을 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당연하게 꼴찌라는 게 맞죠. 왜? 선행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필이 만약에 앞선의 선행 전개를 펼쳤을 때 이거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주에 26조 마방의 세이렌에 따른 평가는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데뷔전 때 이 마필의 훈련 강도가 현재 약했습니다. 스포 한 바퀴였죠. 근데 이번에는 무려 6바퀴를 돌리면서 정말 짧고 굵게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 연습까지. 그러면은 만에 하나 9번 마필이 선행 출애가 만약에 된다라면은 이거는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9번 마필. 그래서 1경주는 이렇게 다 풀어드렸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먼저 말이 4번 마필. 믿어 심지 않습니다. 4번 마필을 강축으로 해서 2뒤의 마필입니다. 3번, 2번. 3번, 2번에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강공략이 되는 게 11번 마필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제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4번 축에 3번, 2번을
자신있게 노리고요. 여기서 그나마 유일하게 변수화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마필. 좋아졌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단거리에 선행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9번 마필까지만 염두에 두겠습니다. 4번을 추가해서 3번, 2번, 9번이고 11번 마필 삭제합니다. 자, 여러분들 1경주 강공략 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루키원 경주 아니고요. 그냥 뭐 일반 경주인데,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 경주이자 첫 번째 A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좀 더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좀 더 강도 높게 들어갑니다. 이경주. 자, 임팩트 있게 한번 추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합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4번 붉은 폭풍입니다.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좋죠. 직전에 6등급 1200m 레이스 1분 15초 8. 자, 최종 기록도 좋았지만은 구간별 타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기록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한 겁니다. 경마는 순위 경쟁이죠. 그러니까는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 최고 기록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해당 경주 마필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나왔던 기록은 그 마필의 능력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자, 기록을 안 보고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한다? 말이 안 되죠. 기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붉은 폭풍은 직전의 내용이 엄청나게 좋았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드는 궁금증이 12주 만에 나온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을 과연 믿어야 되느냐? 못 믿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취재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붉은 폭풍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 때문에 이마필이 쉬었고요. 체중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 가지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고, 보시면은 지난해 2022년 9월달 이후에 이마필이 병력 이슈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서 쉰 건 아니다. 이게 팩트고, 그러면은 붉은 폭풍 같은 경우에는 능력상 경쟁력도 있겠고, 현재로서는 딱 하나, 실전 감각의 리스크가 그나마 관건인데, 이미 예전에야 공백 기후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주로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실전가가 쌌습니다. 나는 실전 안 뛰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4번 붉은 폭풍을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아파서 쉰 게 아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팩트입니다. 4번 마필 인정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 따른 내피셜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4번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정말 어설픈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립니다. 네길의 캡틴이라든가, 그리고 외곽에 있는 행복 여왕이라든가, 여러 대의 마필들이 많이 팔리는데 1번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문세영 교수가 기술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저는 딱 2뒤의 마필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2뒤의 마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선에 나서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2뒤의 마필 바로 6번 배트 캡틴과 7번 피닉스 클래스입니다. 배트 캡틴 같은 경우는 이제 24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공백기를 거쳤죠. 근데 이 마필이 엄청나게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457, 464kg의 체중이었는데 주행사 때 체중이 486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필이 체중만 불어난 게 아니라 예전에 보여줬던 스타트 능력은 오히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뒷심은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역시 마마에 따른 평가 상당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트 캡틴은 첫 번째 노림수의 마필 인정이고요. 이 피닉스 클래스라는 마필이 최근에는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 마필은 만만히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특히 1200 단거리에서는 나름대로서는 순발력 발휘도 강점이 있겠고, 뒷심도 있고요. 강단도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최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훈련 강도라든가 준비 과정 자체는 완벽합니다. 일단은 전개만 놓고 본다면은 쉽게 6번, 7번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인데 버팁니다. 2대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6번, 7번을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2대의 마필. 자, 그러면 이번 경주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주력
공략에 이 뒤에 마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강하게 붙어 봐야 되겠죠. 강공략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첫 번째 A급 진행을 하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길의 캡틴은 1200 거리가 절대 유리할 유리할 이유가 없겠고, 왜냐하면 이 마필은 지난 6월달이었죠. 이때도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직전에도 따라가면서 걸음이 좀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번에 선행 장담할 수 없고요. 저는 삭제할 수 있겠고, 그나마 이제 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번 스텔스 박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9번 행복요왕. 자, 이 뒤에 마필인데 이 뒤에 마필은 딱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어차피 뭐 4번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축이고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은 6번 배트 캡틴 그리고 7번 피닉스 클래스 이 뒤에 마필이 버티지를 못했을 때 그나마 기회가 주어지는데, 말씀드렸죠? 이 뒤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버틴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이고 첫 번째 A급이고요. 주목할 마필 4번, 6번, 7번, 축은 4번 인정입니다. 그리고 6번 주력, 7번 반주력, 이렇게 4번 축에 6번, 7번을 강하게 들어가고요. 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그러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죠. 1번과 9번이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 항상 환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 환수가 안 되면 추천도 의미가 없고 적중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한번 전광판 보시고, 아, 이게 환수가 되겠구나. 환수가 안 되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굳이 안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차선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들은 4번 붉은 폭풍을 축으로 해서 6번 배트 캡틴, 7번 피닉스 클래스 이 대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만 6등급 1400m 레이스. 이경주는 좀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냐면, 아마도 오늘 펼쳐지는 경주 중에 축마로서는 가장 믿음이 가지 않을까. 정말 압도적인 축이 있습니다. 관건의 2위권이죠. 그러니까 2위권이 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선택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경주도 충분히 붙어볼 만한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되는 마필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들 뭐 거론할 가치도 없고요. 거론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들입니다. 능력사 안 되는 마필들이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외곽에 있는 11번 제타마스터입니다. 제타마스터. 자, 이 마필도 일종의 조금은 내용이 좀 있는데, 지난해 10월달이었죠. 그때까지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장기 휴양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공백기를 가졌는데, 와,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마필이 거립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마필이 성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3월 3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보여줬던 종반의 뒷심이 엄청났습니다. 종반의 탄력 자체가. 그런데 이 마필이 4월 1일이었죠. 공백기를 거쳐 이제 복귀전이었습니다.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아, 뒷심이 많이 보완이 됐구나. 성장을 했구나. 그런데 이때 이 마필이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꼴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3월 3일 경주를 통해 가지고 이 마필이 이미 걸음의 성장세는 확인이 되고요. 근데 4월 1일 경주에 부진했다? 여러분들, 제타마스가 이때 선행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스타트도 정말 많이 향상이 됐구나. 그리고 나서 직전에 딱 방점을 찍었죠. 초반에 중위권 전개, 그 다음에 순위 상승 선위권 전개, 그리고 여유있게 준우승을 했던 마필, 바로 제타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필의 선행력을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타트도 힘이 차면서 정말 많이 향상이 됐다. 스타트 많이 향상이 됐고요. 스피드도 많이 향상이 됐는데, 직전 경주에는 걸음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방점을 찍었던 마필입니다. 이미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3월 4일 주행심사 때부터 이미 그 변화를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 경주에 입상을 일단은 결론적으로 능력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11번 마필 강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믿고 하셔도 된다. 11번 마필. 자, 이제 관건은 2위권인데,
자, 이렇게 제가 특장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은 액면을 놓고 봤을 때 1번 새로운 빛깔, 그리고 4번 투아레그 나임, 그리고 5번 사바나 찰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 좀 많이 잠겼죠? 이게 야간 경과 좀 늦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벽인데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바나 찰리 직전에 이 마필은 제타 마스터로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7마신을 졌죠. 사바나 찰리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는 마필이 영상을 안 보더라도 코너별 타임 이렇게 한번 꾸준히 한번 보시면은 이 마필은 좀 장점 단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는 특장점이 뭐냐면 이 마필은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야말로 꾸준하게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딱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뭐 스타트가 발군이라 가지고 중반에 버틴다 못 버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참았다가 와가지고 중반의 걸음이 월등하게 남는다 이런 마필도 아닙니다. 그냥 스타트도 준수하고 중속도 준수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초속 중속 종속이라고 보는데 중반의 탄력도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바나 찰리에 따른 제가 능력을 평가를 해봤을 때 이번에 1400m 레이스죠. 정상적인 주루에서 이 마필의 기록은 1분 29초대로 봅니다. 1분 28초대는 절대 못 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1분 30초대를 넘어가는 마필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1분 29초대 중후반으로 보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상대 마필들이 과연 이 정도의 기록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5번 마필을 가만히 봤을 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의 마필이 바로 이 4번 투아레그 라인 그리고 1번 새로운 빛깔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2뒤의 마필은 중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요. 그런데 기록만 놓고 보면은 이 마필들도 1400을 1분 30초대 이내로 들어온다 장담을 못합니다. 2뒤의 마필. 근데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투아레그 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1번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유한 능력 대비 100%는 실전에서 보여줬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반의 걸음의 여력이 좋았었고요. 그러면 이 편성은 어차피 11번은 들어온다 치고 이외의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4번과 1번이 만약에 최선을 다한다라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5번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과 뒷심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1번, 4번, 1번을 좀 더 5번보다는 세게 인정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로 이 마필을 설명드리는데 바로 이 상임대표 제가 아마 이 마필은 이전에도 강공약으로 추천을 드렸던 경험도 전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꼴찌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도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하나 보셔야 될 게 제가 이 마필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직접 마방의 수장한테 인터뷰를 했었고 물어보는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이 마필을 왜 봤느냐 주행사 때고놈이 저는 분명히 좋게 봤습니다. 단 스피드 약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형적으로 마필이 힘이 덜 찬 거죠. 근데 기본기는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딱 취재한 결과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직은 마필이 몸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느냐 한 가지 팁을 들어보면 이번 경주에 저는 한번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게 훈련강도 현재 약해졌죠. 결론은 이 마필의 체중이 500kg대는 돼야 된다. 이게 마방에 따른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 대비 이 마필의 습보 6바퀴를 5월 13일이었죠. 6바퀴. 직전에 3바퀴. 이번에 1바퀴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체중을 늘려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필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입상을 타진해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마필이 기본기는 좋지만은 그거를 소화할 정도의 힘이 안 됩니다. 체형이 안 됩니다. 체격이 안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체중이 500kg대는 돼야 되고 이번에 훈련량을 낮춘 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체중을 불려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이 마필의 체중이 얼마나 불어서 나왔을까. 뭐 빠질 수도 있겠죠. 뭐 빠지면 아예 뭐 의미 없는 거고 거의 500kg대로 접근을 한다라면은 안고 갈 여지는 있다. 편성이 워낙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체중은 꼭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내용 자체는.
자, 그러면 3경주는 강축의 2위권이 접전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11번 마필은 부동의 축이고요. 만약 이 마필을 못 믿는다? 물론 이제 경말하는 게 100%는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을 못 믿으면 이번 경주 포기하셔야 됩니다. 11번 믿고요. 2위권에서는 1번, 4번, 5번인데 5번은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마필이 의지가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정도의 수준. 그러면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새로운 빛깔, 4번 투아레그 9이 유력해 보이고 최고의 복병은 말씀드렸죠. 3번. 근데 이 마필의 치중을 보셔야 된다. 500kg이 먼저 만들어져야지만이 가능성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상임 대표는 이번 경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서 이 마필이 그때 그랬었구나. 항상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환수 짱이죠.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마필들은 꼭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고, 자, 3경주는 1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4번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병은 3번 상임대표, 저는 3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 역시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인데, 축마 선정. 그러니까는 어떤 마필 믿고 가냐. 제가 볼 때는 축마의 믿음이 딱 정해지면은 이건 좀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는 적중은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축마 선정과 주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은 내치는 바로 1번, 3번, 4번, 5번입니다. 4뒤의 마필. 자,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 저는 축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3번 퍼플월드입니다. 자, 이 퍼플월드가 직전에 8마 신차의 우승이었죠. 자, 물론 이 퍼플월드는 직전 경주의 편성이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했었는데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는 GM사를 다시 한번 받고 나왔을 때 휴양이었죠. 데뷔전 때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추임력이었죠. 선행력이 아니라 추임력이었고요.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5개월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제 거의 6개월이었죠. 7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와, 걸음 자체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는 편성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뭐 퍼플월드 그냥 순수하게 이 마필의 능력 또는 기록을 한번 봤을 때는 다습조로를 감안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행을 나섰던 마필이 추임마 못지않았던 뒷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급전의 거리 1300m 내긴 했습니다만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퍼플월드에 따른 기대치는 무조건 높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선행으로 100%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행 가능성이 높지만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마필은 믿고 가시면 됩니다. 3번 마필. 자, 지금부터는 이제 딱 축이 정해졌죠. 그러면 좀 간명합니다. 선행은 바로 1번 청계기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 에이스 티아라, 그리고 5번 강풍만데, 어찌됐든 간에 4번과 5번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앞선의 선행용 마필이 선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3번 마필은 그냥 온다고 보여지고요. 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번과 5번은 이외의 선행용 마필이 앞선에서 버텨버리면 기회가 상실이 됩니다. 어차피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키를 주는 마필은 1번 청계기상이죠. 청계기상. 자, 이게 상당히 좀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외곽 전개 펼치고 또 무빙 뜨고 뭐 이런 전개를 펼치면서 항상 이 마필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걸음도 좋았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승전결 결론은 뭐냐면은 편한 선행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 마필의 핵심인 겁니다. 전개기상.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행 전개를 펼쳤던 경우도 있었지만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점,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 힘 소진이 좀 많았었고요. 또한 폭주도 있었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자, 정말 이번 경기는 금상첨화입니다. 1번 게이트의 이점을 딱 꿰찼기 때문에 폭주할 필요 없습니다. 거의 최적의 전개 속에 제어를 하고 간다면 이번 경주만큼은 입상의 기대치를 높게 보시는 마필이 바로 1번 청계기상입니다. 그러니까 1번 마필을 우선순위로 볼 수 있고요. 안고 하시는 마필은 4번 에이스 티아라, 5번 강풍마,
이뒤의 마필에 따른 종반의 추입력입니다. 이뒤의 마필이 최근에 걸음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에이스티아라도 직전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죠. 종반의 탄력이 좋았던 모습이었고, 강풍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호한 줄의 종반의 지원랩 타임이 12초 8이라면은 엄청난 추입력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영상을 안 보더라도 추입이 정말 좋았다. 단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버티면은 기회를 잡기는 쉽진 않다. 이 마필이 무너졌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을 좀 더 이렇게 보고요. 1번이 무너진다라면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마필, 5번 마필, 이런 전개와 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그러니까는 3번 마필을 못 믿냐, 그러니까 믿냐 못 믿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축으로 만약에 못 믿었을 때는 이건 좀 애매하죠. 1번 마필 축마, 추입형 마필인 5번 4번 마필 애매해집니다. 이 경계가. 근데 저는 3번을 믿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답을 찾았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은 4번이고요. 죄송합니다. 3번이죠. 퍼플월드. 3번을 믿을 수 있는 축이고, 여기 한방주력은 1번 믿습니다. 청계기상. 그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4번 에이스티아라, 5번 강풍마. 딱 여기서 끝나는 경주입니다. 뭐 이외의 마필은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 보이고요.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을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4번 에이스티아라, 5번 강풍마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저에 따른 A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공량이고요. 자, 이 5경주가 제가 일단 A급으로 준비한 이유는 역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제가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때 뭐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개 측의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일단은 답을 찾았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경기는 엄청난 혼전입니다. 대혼전이고요. 정말 엄청난 혼전이고, 근데 이제 축마를 딱 선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번 경주 역시 4경주와 마찬가지로 좀 윤곽이 나옵니다. 이 경주가. 제가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먼저 여러분들 그냥 얼핏 보시면 합니다. 깊게 보시지 마시고요. 1번 대박삭스 선행마저 공백기가 있습니다. 승급전이고요. 캐차이라는 마필 이미 5등급의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57의 부담 중량 선행용 마필. 수아라투트 선행 섬입이고요. 그러니까 직전에 승급전에 주로 손했는데 최근에 약편서. 근데 이 마필도 빠른 마필. 5번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선입. 여기에 7번 마필 선행 선입입니다. 거의 선행 쪽에 가깝죠. 근데 이 마필도 56.5kg의 부담 중량.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얼핏 보더라도 내측에 포진되어 있는 마필들이 거의 무조건 선행을 받아야지만 유리할 마필들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면은 부담 중량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이거 믿음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단은 제가 혼란이 왔는데, 그러면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선의 경합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추입형 마필을 찾아야 되겠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러면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들이 먼저 퍼플잉크, 직전에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올라올 여지가 있고요. 용천지상 가능권입니다. 올라올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마필들 또한 한번 보니까 용천지상이라는 마필도 꾸준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이 마필도 추입력을 발휘하더라도 그렇게 뭐 임팩트 있었던 그런 추입력은 아니었고요. 파워감 자체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데스크탑 딱 항상 그 정도. 그냥 거의 꼴찌에 있다가 걸음이 나오는 듯 보이는데 경주는 이미 끝나버립니다. 퍼플잉크 직전에 우승이었죠. 시원한 우승이었는데 이때 이 편성은 엄청나게 약했던 레이스였습니다. 거기서 우승을 했던 마필. 그리고 승급전인데 54.5kg의 부담 중량. 그러면은 일단은 선행용 마필도 경합이 불가피하고 추입형 마필은 뭐 믿을 수 있는 마필 없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4경주와 마찬가지로 딱 축을 세워두면 이거는 좀 더 쉽게 접근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1번 대박삭스입니다. 3, 4주에 공백기가 있죠. 리스크는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에 의심 여지가 단 1도 없습니다. 대박삭스 딱 하나 실전 감각의 리스크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보유한 능력의 한 70% 정도만 발휘가 돼도 무조건 저는 초로 인정합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마필이고요. 대박삭스. 자, 한번 보시면 이 마필의 능력에 따른 믿음입니다. 먼저 능력에 따른 믿음인데 대박삭스 같은 경우는 1년의 과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힘겨웠던 편성이었습니다. 보시면은 11월 27일이었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박삭스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서가지고 3등을 했습니다. 그때 썸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전적표를 한번 보시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강공략이고 여러분들 A급입니다. 데뷔전 때, 그러니까 이전 때 경기에 이 마필이 3등을 했죠. 이때 우승을 했던 마필 썸씽 노스트와 당시에 2세 시절의 대박삭스와의 격차는 1마신도 안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썸씽 노스트 현재 2등급에 가있죠. 뭐 대상경주 연이어 출전했던 마필이고 3월달에는 스포츠 서울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최강 기대주죠. 그 정도의 사이즈의 마필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준우승했던 점순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주요 3세 안말의 대상경주에 연이어서 3번의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 그리고 다 순위권 내에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게 점순이고요. 그 마필들과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 바로 대박삭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경주에 대박삭스라는 마필이 우승했는데 그때 당시 준우승했던 슈퍼피니시, 이 마필이 2세 마필이죠. 현재 슈퍼피니시도 그 이후에 꾸준한 활약 속에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이제 3등급에 가 있는 마필입니다. 3등급. 자, 여기서 이제 주행사로 볼까요? 걸음은 엄청나게 좋아요. 걸음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마필. 장기 휴양 마필이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력만 보시면 되고요. 스타트만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 엄청나게 빠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마필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외곽을 편하게 아주 크게 돕니다. 전반적으로 GMC사를 치렀을 때 이렇게 마필을 타는 거는 해당 마필의 능력에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소위 예로 예전에 동반의 강자, 터프인 이런 마필들이 공백기를 가졌을 때 또는 실전을 치렀을 때 이렇게 전개를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옆에 마필에 부딪혀가지고 뭐 몸싸움하고 또 뭐 마필에 걸려가지고 또 낙마하고 이런 변수를 아예 배제를 하는 겁니다. 왜? 능력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홀로 뛰는 겁니다. 나홀로. 보시면은 딱 그런 전개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GM사 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이거는 뭐냐면은 김용곤 기수가 엄청나게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있는 거고 마방에서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마필의 사이즈는 분명히 남다르다. 그냥 외곽 혼자 뜁니다. 그냥 뭐 내측 자리 선점이 아니라 이때부터 뭐 그냥 꾹 잡고 오는데 저는 이거는 뭐 능력을 이마필을 평가하는 거는 좀 사치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마필의 수준은 5등급의 수준이 아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이마필 대차 우승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유 있죠? 걸음 자체가. 근데 참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3등을 했던 이 나이스탑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데뷔전 때 루키 경기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근데 뭐 걸음 차이가 물론 이제 6등급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마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5등급에 가 있는 마필이죠. 걸음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6등을 했던 마필 퍼파리 0이라는 마필도 데뷔전 때 준우승을 했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중요한 건 이 대박삭스라는 마필이 현재 제가 종합해 보니까는 현재 인기 순위가 1위가 아닙니다. 거의 뭐 2, 3위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5경주를 결론적으로 제가 강공략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이 마필의 능력에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경주라면은 정말 우승, 준우승도 아니고요. 우승을 낙관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보셨죠? 대박삭스가 그동안에 뛰었던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다. 이제 유일한 건 이제 공백에 따른 여파인데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워낙 사이즈가 월등히 앞서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트가 풀어가는데 대박삭스가 어차피 빠르고 강합니다. 선입도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앞선에서 끝난다면 이 경주는 추입형 마필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캐치아이 선입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블루 그리고 7번 예술이야 이 3뒤의 마필이 이번 경주의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주가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 이거 내 측에 선행용 마필 엄청 많은데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추입형 마필을 딱 노리는 순간 그냥 틀리는 겁니다. 1번을 안 믿으면 이번 경주 틀립니다. 무조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1번 대박삭스는 급이 틀리다.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4등급, 3등급에 가도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랜드의 자막. 그래서 5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대박삭스 부동의 축이고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5번, 7번인데 이 마필들의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을 최선에 고려해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7번이 좀 더 유력하다 보여지고요. 근데 뭐 이거는 현장에서 좀 더 확실히 나오겠죠. 그나마 나눈다면 7번이고 그리고 3번, 5번 이렇게 우선적으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경기 여러분들 중반부 저에 따른 최고의 A급이고 1번 마필 대차 우승부입니다. 월등한 기량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자, 5경주 준비된 두 번째 A급이자 노림수의 경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600m 레이스. 이 경주도 좀 조촐한 편성이 난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혼전도는 있는데 그래서 뭐 크게 또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딱 그런 경주고 저는 일단은 뭐 축을 세워두고요.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제이모션입니다. 기본기가 정말 좋은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뭐 제가 데뷔할 당시에도 점수를 상당히 높게 줬던 마필이고 뭐 제가 평가했던 것대로 또는 기대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이제 4등급의 두 번째 경주인데 직전에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량이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53kg의 부담 중량 뭐 이 정도의 여건에 이 마필이 보여줬던 그동안의 뒷심 또는 스타트 능력 감안해 본다라면은 이번 경주에 가장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은 3번입니다. 자, 3, 4조 마방이 여러분들 성적이 상당히 좋은 마방입니다. 특히 3, 4조 마방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원픽은 빅투아르 기수의 기승입니다. 빅투아르 기수의 기승 3번 마필 여러분으로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외곽의 직전에 대상 경주를 치렀던 미스 윈스턴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게 비록 물론 이제 직전에 대상 경주를 치렀지만은 아직은 4등급의 검증 단계에 있는 마필이고요. 검증 단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스 윈스타가 이전에는 선임력으로서도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너무나 악편성이었었고 제가 볼 때 이 마필도 선행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가서는 미스 윈스타 마필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내측의 발이 3번 마필 제이모션이 상당히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9번 마필의 경쟁력은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9번 마필. 자, 그럼 이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6번 그린폭주의 취입, 7번 시선 집중, 그리고 8번 히든 브레인. 강급전이 많은 운의 창천까지가 가능권인데 좀 많죠. 네, 다 염두에 둘 수 있는 전력들이고요. 자, 유력한 마필은 6번 그린폭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린폭주가 뛰었던 직전 경주였죠. 이때 당시의 편성, 이때 당시 주루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가벼웠습니다. 기록이 상당히 빨리 나왔던 그런 날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편성을 한번 보면은 매니에스, 퓨리오사, 은혜 레코드, 테스고 데보까지 편성이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그 정도로 경주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4등급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편성은 약했었죠. 그리고 이전에 부진했었죠. 그런데 4등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직전에는 53kg 이번에는 오히려 직전 대비 편성이 약해졌는데 1kg 줄어들었습니다. 땡큐죠. 아이러니합니다. 우승을 했던 마필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계속 부진했었고 약편성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52kg면 땡큐의 그런 여건입니다. 6번 그린폭주는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은 말이 7번입니다. 시선집중. 저는 이 마필은 6세 마필 이미 능력은 다 드러났죠. 그런데 저는 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여러분들 이 원더풀인디의 영영삭스의 스포블리드의 터치라인 비트러너까지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할 때는 편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편성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중학생들이 뛰었던 그 100m 달리기와 고등학생이 뛰었던 100m 달리기는 차원이 틀리죠. 그게 편성인 겁니다.
이렇게 편성이고, 그래서 5월 20일 같은 경우는 편성이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인기순위 9위 마필을 5등을 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승기수가 이상규 기수였습니다. 이상규 기수 제가 접촉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쳐. 성적을 이렇게 화려하게 내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이상규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이 마필이 5등을 했다. 이 강편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직전에 또 한 번 이상규 기수의 기승을 했는데 직전에 마찬가지로 이 장비무지개 비트로너 SI 코코 0대만은 또 지난주에 들어왔었죠. 근데 이 마필들 장비무지개 비트로너 SI 코코 이 마필들은 4등급의 소위 말해서 이제 웬만한 편성에 그냥 이 마필이 출전을 해도 다 들어오는 마필들입니다. 다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고 역시나 그 편성에서 이 마필이 이상규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이제 6등을 했죠. 자, 그러면 이번 게 6경주였죠. 이번 6경주의 편성 한번 보시면은 제이모션이 빠르고 강하고 세긴 한데 이 편성은 최근에 시선 집중이 뛰었던 두 번의 편성보다는 무조건 약한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선 집중은 필히 안고 가야 된다. 필히 인정해야 되는 마필이다. 일단 여기서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9주 만에 나오는데 훈련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관찰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걸어만 다녔다. 습보, 속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습보가 없습니다. 습보가 없습니다. 습보력. 채찍을 대고 강하게 하는 훈련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본 부분이 뭐냐면 시선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478, 477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마뼈는 직전 경을 보면은 466이었죠. 그러니까 최근 대에서 봤을 때는 한 12kg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약한 훈련 강도도 남들은 이해가 한다. 왜? 병력이 없습니다. 3월 31일 마비성 근색소녀증 이외에는 최근에 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별반 문제는 없다. 그래서 시선 집중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너무너무 강편성이었는데 안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았다. 이번에 김옥성 기수의 안장 교체에다가 이 편성 놓고 봤을 때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놓고 갈지 여부는 고민을 하겠지만은 워낙 제이모션의 마필이 세기 때문에 일단은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7번 마필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외의 마필은 이제 8번 히든브레인 딱 그 정도의 수준인데 좀 그렇습니다. 빼기도 그렇고 세게 인정하기도 좀 그런 마필 딱 그 정도고 온해창천은 강급이죠. 3등급에 뛰었던 마필이 때문에 사이즈가 좀 앞서 있는 마필인데 강급전. 근데 강급전 치고는 이게 부담 중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6경주는 3번 제이모션의 마필을 일단은 축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2위권에서는 2뒤의 마필 6번, 7번을 좀 강하게 누립니다. 3번을 기본 1축으로 6번, 7번은 좀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2외의 마필 중에서는 8번, 2번이 환수가 되며 안고 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8번 히든브레인, 2번 운해창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7번을 좀 강하게 인정하겠고 이번 경주의 최고의 키로 주는 마필은 바로 7번 시선 집중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목할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6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700m 레이스. 오늘 경주 중에 제가 앞선에 몇 경주였나요? 3경주였나요? 가장 정말 우승 마필을 꼽는다면 이제 그 경주가 정말 유력하게 있고, 근데 2뒤 마필,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 한방, 물론 이제 앞선에 제가 한방 강공략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강공략 경주를 제외하고서 그야말로 한방 공략이 가장 유력한 레이스를 꼽는다면은 바로 이번 이제 7경주입니다.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앞서 있는 레이스입니다. 인정하고요. 이번 경주의 포커스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3위권 마필을 찾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르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방 공략이 유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먼저 말이 4번 나인하라는 마필. 부담 중에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좀 높죠?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이미 현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고 뭐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상대 마필이 약하기 때문에 4번 마필 인정. 그리고 제가 직전에 적중을 했던 말이 11번 퓨리오사.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죠.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 이 퓨리오사는 데뷔할 때부터 주요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엘리트 코스로 좀 밟아온 마필이고, 그리고 4월달에는 루나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였죠. 원정까지 갔다 왔고요, 부경에. 그러면서 이제 직전에 복귀전이었는데, 이 마필의 사이즈는 이 정도는 뛸 수 있는 마필이었죠. 다 마필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저는 직전에 넘게 인기순위 1위 마필과 붙여가지고 강하게 추천드렸고요. 적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퓨르사 마필이 이제 좋아졌다. 이 마필이 좋아졌다라면은 4등급에 과연 퓨르사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몇 도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몇 도 안 됩니다. 이편서, 자, 저는 오히려 흥미로운 게 한방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축을 4번 나의 나라냐, 11번 퓨리오사냐, 이 고민이 여러분들 하실 텐데, 저는 뭐 다른 컨대 11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전에 적중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사이즈가 월등히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호전된 모습의 퓨리오사라면은 믿음이 상당히 많이 가죠. 직전 대비 훈련 강도가 정말 패턴이 똑같습니다. 비슷하고요. 전혀 문제는 없겠고, 퓨리오사는 마필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 마필. 그리고 유력한 마필은 바로 4번 마필 강하게 또 인정을 합니다. 11번 4번 마필. 3위권 마필이 좀 변수가 말씀드렸는데, 유력한 마필은 만약에 3번 5천복이라는 마필. 최근에 나름대로 꾸준합니다. 경주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하면 나쁘진 않고요. 근데 이번 경주 52kg 부담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5천복은 이전부터 봤을 때는 이 이연종 기수가 엄청나게 호흡이 좋습니다. 4번의 기승에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인데 50%의 확률이죠. 근데 이번에 딱 그 이연종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이 마필이 추천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5천복. 그리고 말이 6번 노여남성. 노여남성이라는 마필이 종반에 딱 한 발을 기대볼 수 있는 마필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제가 지금 언급해드리는 마필들은 1, 2위권을 논하는 마필들은 아니다. 3위권 마필들. 근데 노여남성의 최근의 경주력은 종반의 추임력이 좋았었는데 부담 중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제가 앞서 5천복을 본다 말씀드렸죠. 5천복이 현재 52kg를 짊어졌습니다. 부담 중량을. 지난 6월 4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5천복이 52kg를 짊어지고 57kg를 짊어졌던 노여남성을 4분의 3마신을 이겼죠. 그리고 7월 9일은 51kg를 짊어지고 56kg를 짊어졌던 노여남성을 한 2마신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5천복은 그대로 52kg. 반면에 노여남성은 직전 대비 1.5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5천복이라는 마필을 본다면 6번 마필이 안 될 이유는 없다. 6번 마필.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자, 9번 더트서퍼라는 마필. 이 마필도 종반의 추임력을 감안해 본다면 딱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물론 3위권 경쟁이고요. 9번 마필. 이외의 마필을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7번은 왜 안 보냐면 직전에 전개가 너무 편했습니다. 저는 한 번쯤 더 검증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옥천층하는 마필은 파인기 여파에서 드디어 이 마필을 벗어났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파인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옥천채가 이때 잘 뛰었을 때도 계속 파인기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영향이 큰 변화를 기대할 정도의 그런 영향이겠느냐. 물론 긍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경주는 한방공략 유력하다 말씀드렸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11번 마필 퓨리오사, 그리고 4번 나의 나라. 굳이 축을 세워둔다면 저는 11번입니다. 퓨리오사 한방이고, 그래서 이제 3위권을 봐야 되는데 유력한 마필들은 3번, 6번, 9번 이 3두의 마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 11번 축에 4번 한방 인정이고요. 그 다음에 3위권은 3번, 6번, 9번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자, 오늘 메인입니다. 오늘 세 번째 A급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A급 메인을 진행합니다. 8경주 그야말로 자신있게 상위 등급 레이스를 한번 임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4번 퀸즈토어입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대상경주 주냈던 마필이죠. 계속 이 마필은 대상경주 용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달부터 해가지고 11월달 경상남도 지사배 4등,
4월 9일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 때 또 4등. 스포츠 선배 직전 경주에 준우승했던 마필. 15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뭐 마필의 그런 준비 과정과 이런 거는 전혀 문제는 없고 약간의 관절염이 좀 있긴 했었는데 6월 21일 이후에는 그런 병력의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 강도 정상적으로 최근 대비 거의 흡사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단 공백기가 있다는 관건이긴 한데 뭐 마마했다는 평가는 상당히 좋네요. 충분히 쉬었고 준비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마필은 관심 마필인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딱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뭐냐면 1800이죠. 그런데 항상 퀸즈 투어는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까를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항상 분석을 하면서는 딱 요것만 보시는데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알아야 되죠. 퀸즈 투어라는 마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 빠릅니다. 예전에는 이 마필이 선행으로 1순위 했던 마필이고 예전에 선행형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각질 변경을 하면서 추입 전개를 펼쳤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번 경기도 이 마필이 굳이 무리해서 선행은 안 나서 곳으로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늦추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마필 초반에 느린 마필 아닙니다. 선행까지 나섰던 마필입니다. 불과 지난해 1년 전까지만 해도 2000m 레이스를 선행으로 1순위 했던 마필입니다. 그냥 와이어 투 와이어였죠. 와이어 투 와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스러울 부분은 없겠고 일단은 4번 마필은 먼저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4번 마필. 이 관건은 1번 루킹굿인데 최근에 저는 많이 노렸습니다. 특히 이 5월 28일이 저는 그야말로 최적기로 봤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동수 기수가 이 마필은 가장 잘 안다고 봅니다. 왜? 이전에 8번을 타서 2승에 준우승 1회를 기록했던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마필을 딱 본 결과 내린 결론은 최근에 제가 틀려서가 아니라 좀 더 그래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 루킹굿은 김동수 기수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부지게 좀 더 강하게 말머리 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다부지게. 근데 좀 약간의 느슨했던 글쎄요. 이게 기승 기수마다 나름대로 이제 특징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김동수 기수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잘 타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아쉬웠다. 그러니까는 좀 강하게 좀 임팩트하게 뭐 신영철 기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말머리하는 그런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루킹굿의 그런 전력이 좀 정말 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마필의 임팩트도 분명히 예전의 걸음보다는 좀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걸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저는 관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3번 홈포인트. 생각 외로 세네요. 저는 이 마필이 3등급 당시에 이때 용암보스였죠. 이번에도 나오는데 용암보스라는 마필이 제가 인정할 때는 이 마필이 3등급의 거의 최강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홈포인트가 이 용암보스를 딱 이기는 거 보고 센데라고 했지만은 이거 그냥 선행을 받았기 때문에 잘 뛰었다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그 다음 경주에 이 마필이 또 우승을 합니다. 이때 위너블루 논스톱 기상 K는 언더K 만만치 않았었는데 우승을 했고요. 3등급까지 했구나 라고 했는데 직전에 또 승급전 이후에 두 번째 경기 이 마필이 3등을 합니다. 현재 큐피드 베버라는 마필은 지난주에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급을 했죠. 이 마필은 그 정도로 이편성도 역시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온포인트가 부담력을 보십시오. 52.5kg의 부담중이야. 이 마필은 이제는 저평가할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검증했기 때문에 3번 마필은 무조건 능력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입니다. 인정. 외곽에는 말이 9번 천마비상 승급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지난 5월 14일 이때 경주가 이게 특별 경주였습니다. 절대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또 분석이 온포인트랑 좀 비슷한 게 선행을 받아서 우승한 거 아니야. 항상 선행을 받아가지고 편하게 나서서 우승한 마필 또는 입상한 마필들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전개 이점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직전 이 마필이 또 선입 전개를 펼치고 이 마필이 준우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우승했던 노엘 레비스 이 마필은 직전에 6월 24일이었죠. 이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주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냐면 2등급 승급전이었죠. 이때 당시에. 근데 4등에 그쳤지만 이때 흥드림
발베니, 라온비트 거의 격차없이 이 마필이 4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누트라는 마필을 또 이겼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이 로열 레비스라는 마필과 4번의 3마 신차의 그런 접전을 펼쳤던 천마 비상이 이번에 2등급 승급전 51kg의 부담 중량 안 대류가 있을까요? 안 대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천마 비상 약간의 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끄는 습성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의 경주로 보면은 엄청나게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 또는 직전 경주 이후에 더욱더 그런 부분이 많이 이마필이 호전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봤을 때 이번에 선행 경기도 이력하고 52kg의 부담 중량 직전에 뛰었던 노열 엘비스의 그런 승급전의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그렇고요. 천마 비상은 여러모로 이번 경주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천마 비상. 자,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이외 마필 중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다 많습니다. 뭐 말씀드렸죠. 루킹굿 될 것 같고 럭키월드 세게 봐야 되고 슈어윈 뭐 외곽에는 그레이케 용암보스 다 가능권인 건 맞는데 냉정하게 봐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 6번 럭키월드는 제가 삭제를 하는데 이마필 훈련이 최근 대비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훈련 패턴 자체가. 그리고 파이기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은 저는 안 봅니다. 능력은 세지만 이미 검증된 능력이지만은 저는 이마필은 보지는 않습니다. 준비 안 된 마필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도 저에 따른 내피셜입니다. 훈련의 강도 놓고 봤을 때는 준비 안 돼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나마 이제 딱 무서운 마필이 바로 이 그레이킷입니다. 그레이킷. 만약에 이 그레이킷이 이 부담 중량 무시하고 공백기 무시하고 마명만 딱 봤을 때 이번에 저한테 오드마블을 딱 잡으라 한다면은 저는 그레이캣이 가장 선두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건 맞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27주의 공백기 무려 58kg의 부담 중량이 이게 변수인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무서운 마필은 그레이캣. 또한 이 그레이캣이 가장 성적이 좋았을 때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의 적정 체중은 464kg입니다. 이게 저희 따른 그 적정 체중을 적어 놓은 건데 보시면 주임사 때 이 마필의 체중이 정확하게 465죠. 거의 99.9% 현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공백기, 부담 중량 이거는 극복해야 될 과제로 보이진 않는데 그나마 무서운 마필입니다. 그나마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능권에 두는 마필 여지까지 인정을 하고 또는 그런 불안 요소를 지운다라면은 10번 그레이케이션 마필은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8경주 A급 메인 다 오픈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 퀸즈 투어, 3번 온포인트, 9번 천마비상 유력하게 봅니다. 물론 이제 축은 4번을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더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3번 9번이고 유일하게 안고 하시는 마필 엄선에서 정리한다면은 10번 그레이캣이 절대 만만히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고 매일 4번을 축으로 해서 3번 9번 그리고 복병 정말 소위 능력 있는 복병이죠. 10번 그레이캣 이렇게 8경주는 A급 메인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8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접전이긴 합니다만 저는 3두의 마필 좀 강하게 인정하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 한두를 저는 이렇게 삭제를 하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영원 파이터입니다. 일단은 뭐 마방에 따른 평가는 공백은 전혀 문제는 없다. 공백기가 있지만은 마필의 상태는 전혀 문제는 없고 컨디션도 문제가 없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따른 몫이죠. 그러면 이제 영원 파이터는 마필이 현재 승급전인데 이 마필은 물론 이제 데뷔하기 이전부터 저는 남다르게 평가를 했지만은 정말 좋네요. 생각보다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고 직전 경주 우승 뭐 그 전 경주 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고요. 따르면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4등급에서 통하냐 안 통하냐 이게 문제죠. 6등급 5등급 승급전 크게 차이 없습니다. 5등급 4등급 요거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5등급 4등급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뭐 영원 파이터의 그런 능력이라면 제가 볼 때는 4등급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 저는 꽤 인정합니다. 7번 마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6번
한강보스라는 마필인데, 자, 이 한강보스 좀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 한강보스도 제가 볼 때는 잠재력 대비 성적이 안 좋았지만 최근에 이 마필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게 꾸준히 최근에 두 번의 경제 내용이 소위 말해서 이제 걸음 자체,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한강보스도 그동안의 병력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많이 탈피를 했네요. 이 마필이 파행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마필입니다. 좌전지 우전지 계속 앞다리 파행 때문에 고생을 했다가 6월 19일이었죠. 이 시점부터 이 마필이 현재 그런 병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필히 주목할 마필 바로 6번 한강보스는 이번에는 무조건 안고 와야 된다. 한강보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바로 10번 벤칼 프린세스. 정말 이 최근에 제가 두 번의 강공략을 하고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도 실망감을 안겨줬던 마필인데, 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벤칼 프린세스라는 마필은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재 최근에 두 번의 공격, 물론 이제 지난 5월 28일이었죠. 이때는 그때 어떤 마필이었나요? 정말 한 마필이 진입 거부를 하면서 거의 혼자 게이트 안에서 한 3분이 있었습니다. 3분. 계속 그냥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득발을 했죠. 앞선에 나서야 되는 마필이 득발을 했고, 직전에도 생각보다는 초반에 붙지를 못했고요. 마마에 따른 이 마필의 진단은 어떻게 되냐면 좀 더 강한 말무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기승시켜야 된다. 그래서 안장이 교체됐고 교체된 기수가 이연종 기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경기 이 마필 무조건 출발과 동시에 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선에 붙어주면 이거는 입상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분명히 벤칼 프린세스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잠재력과 능력이 있대. 이전에는 뭐 대상경주까지 출연했던 마필이죠. 그 정도로 기본기가 좋은데 일단은 그런 이유가 있는 마필이고, 그렇다면 이 마필이 바닥에서 추입을 발휘한다? 이런 걸음을 또 기대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방에서도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안장까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마필은 강공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선에 붙으면은 입상도전은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0번 마필. 자, 우리 이제 관건은 말이 내측에 있는 2번 마필이죠. 나올 영웅.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이 4등급의 이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엄청나게 많이 팔릴 텐데, 제가 볼 때는 공백기를 거치고 이 마필이 GM사를 치렀을 때 저는 솔직히 이때 걸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은 거의 여지 없습니다. 이렇게 공백기 외에 GM사 때 걸음 자체가 위력이 떨어지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번 마필은 삭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나올 영웅.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은 3대 마필이 가능권이죠. 구경제입니다. 7번 영원 파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6번 한강보스. 이번에 필히 안고 와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파행의 여파에서 벗어났다. 6번 마필. 그리고 벤칼 프린세스. 여전히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번, 6번, 10번을 저는 3복으로 볼 수 있겠고, 3대 마필로 볼 수 있겠고, 복종략이 가능하면 땡큐고요. 아니면은 7번을 그나마 축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그래서 구경조는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10번 저는 구경조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좀 많네요. 많은데 자신 있는 경주고 6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렇게 마지막 경주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정말 길고 길었던 이제 양안 경마의 대미를 향시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주에 인기를 먹이는 마필이 3두의 마필이 주를 이룹니다. 3번 스탈렛, 4번 금빛마, 그리고 6번 매직아워. 자, 먼저 정리를 하자면은 바로 이 3번 스탈렛인데, 저는 직전에 이 스탈렛이 3등을 한 거 보고 물론 그때 선행정이긴 했습니다만 3등을 한 거 딱 보면서 생각보다는 정말 센 마필이었다. 저는 이렇게 확정을 내렸고요. 그 정도로 직전에 용암보스, 슈어윈, 디스챌린지, 마이티 굿은 그냥 센 마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센 마필들이었는데 이 스탈렛이 그 경주에서 3등을 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경주 직전과 동일한 52kg의 부담 중량.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빛마라든가 매직아워라는 마필이 인기를 주도하는데 매직아워도 직전에 좀 부진했고요.
금빛마도 승급전. 반면에 스탈렛은 승급한 이후에 그래도 일정 부분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스탈렛입니다. 이 마필을 가장 주목합니다. 스탈렛.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현재 물론 이제 현장에 따라서는 작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마필이 스타트가 엄청나게 원활하되고 빠르게 되면 이 마필 또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게 되면은 선행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마방에서에 따른 현재 평가는 뭐냐면 선행보다는 선임력으로 이 마필이 걸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굳이 얘기는 뭐냐면은 굳이 무리해서 막 선행을 고집하진 않겠다. 왜? 따라가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전개라면은 3번 마필이 따라가는 점을 염두에 둔다. 선행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승기수와 판단하는 거죠. 엄청나게 출발이 빠른데 굳이 무리해가지고 또 이 마필이 거의 뭐 꾸역꾸역 따라가는 이유는 없겠죠. 근데 작전은 그렇다. 그러면은 3번 마필이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어차피 4번과 6번은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은 2번 컴플리트 엔젤입니다. 왜? 이 마필이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전에는 따라갔고요. 선행을 받았을 때는 걸음이 더 나오는 현 시점에서는 전형적인 선행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3번 스탈렛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2번은 이번 경주는 필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2번 마필. 자, 그런 전개가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 금빛마 9천만원 고가의 마필이고 매직아웃도 9천만원인데 금빛마는 승급전이 납니다만 최근에 경기력은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한때 이 마필은 병력 또는 마필의 그런 걸음을 보고 인기순위 1위였을 때 잘라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고요. 52kg의 부담 중이냐면은 일단 입상도전이 가능한 마필. 관건은 바로 6번입니다. 매직아워. 저는 솔직히 이 매직아워는 물론 이제 고가의 마필이고 전적은 좀 화려하긴 한데 이전의 경주를 봤을 때도 그렇게 뭐 마필이 엄청나게 세다. 임팩트가 강하다. 글쎄요. 그런 모습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SI 코코라든가 장비 무지개라든가 편성이 만만치 않았었죠. 만만치 않았던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초반부터 이제 후민권 전개를 펼치면서 전혀 힘을 못 썼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연투를 하다 이 마필이 한 풀이 꺾였다는 소리가 되는데 자 물론 이제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또는 이 마필과 호흡이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절대 뺄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쯤은 그 정도로 직전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세를 가다가 한 풀 꺾였기 때문에 매직아웃라는 마필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충마 주력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6번 마필. 자 이거는 현재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정도로 직전에는 좀 아쉬웠다 라는 판단이고 이외 마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1번 유문어리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딱 돋보이게 정말 월등하게 걸음이 폭발적으로 딱 늘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난 6월 4일부터 해가지고 이 마필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눈에. 직전에도 더리퍼라는 마필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특히 직전에는 너무 빨랐던 편성이었죠. 뭐 세네 파워풀, 매직 그레이스, 더리퍼 엄청나게 빠르고 강했던 여건이었는데 근데 이 편수에서 이 마필이 추입으로 3등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고무적입니다. 이 경주 내용 자체는. 그래서 유문어리와 마필은 6세의 마필이 납니다만 최근에 변화를 좀 보였다. 그래서 이 10경주의 킬 죽이는 마필은 일단은 3번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6번. 과연 이 매직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저는 직전에 이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도 알고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는 점이 이게 변수인 겁니다. 이 점이.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 10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마지막 강공략이고 저는 축은 스탈렛을 일단은 믿습니다. 스탈렛을 믿고요. 그러면은 선이 났을 수 있는 컴플리트 엔젤 그리고 금빛마 여기에 변화를 보였던 유문 어리어 2번 4번 1번을 저는 우선적으로 노리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매직아워인데 참 그렇죠. 6번이 또 많이 팔리겠고 환수도 적을 텐데 자 이거는 한번 현장에서 역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광판에 여러분 한번 보시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마비는 현재로서는 판단 유보고요. 자, 일단은 주목할 마비는 3번 스탈렛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4번, 1번을 주목할 경주로 마지막 강공략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10경주는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서울 1호 경마 방송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뭐 제가 피곤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이게 타이트하죠. 일정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야간 경마 또 1호 경마는 또 이게 또 노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바로 또 이런 시간에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이 마지막 방송이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야간 경마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중간 경마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패턴대로 저는 임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 업로드의 시간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해서 한번 다음 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좋은 성과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